이번 개념은 1형식 동사입니다. 일단 1형식, 2형식 이런 말을 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이라고 하는 건 문장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5형식이라는 게 있고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또 하나, 현장에 사용하는 또 하나 형식이 7가지로 나누는 7형식이 있습니다. 우리 강의는 5형식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7형식보다 5형식이 더 정확하고 더 좋은 겁니까? 아니요. 더 정확하고 더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변에 같은 선생님들을 보니 7형식보다는 5형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용수가 좀 더 많은, 좀 더 보편화된 이 5형식으로 설명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지 7형식보다 5형식이 더 나아. 이런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강사분들마다, 학자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존중,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7형식이 아니라 5형식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5형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주어, 동사 1형식. 그 다음에 보어가 나오면 2형식. 목적어가 나오면 3형식 이렇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레벨에선 이게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레벨일 텐데 혹시나 해서 보어라고 하는 건 주어를 A라고 보고 보어를 B라고 봤을 때 주어랑 보어는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물이야, 같은 상태야, A, B가 같네 이렇게 판단되면 B를 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주어를 A라고 보고 목적어를 B라고 봤을 때 A와 B는 다른 사람이야, A와 B는 다른 사물이야, A와 B는 다른 상태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B를 목적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 문장에서 not이랑 조동사는 빼고 이 두 개는 빼고 not이 들어가면 전부 다 아니다니까 아니다면 전부 다 목적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동사랑 그 다음에 not은 빼고 또 하나는 시제를 현재 시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라고 하는 것도 명사와 대명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어라고 하는 건 명사와 대명사와 형용사까지 쓸 수 있습니다. 요건 참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2번 나오면, 한 번 나오면 3형식인데 두 번 나오면 4형식. 3에다 1을 더 추가한다 보면 되겠죠? 그러면 목적어 2개일 때 앞에 있는 거 IO, 다른 말로 그냥 목적어라고 하지 않고 간접 목적어라 해도 되고요. 뒤에 있는 거 그냥 목적어라고 하지 않고 직접 목적어 DO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IO, indirect, object. 그 다음에 direct object, 그 다음에 direct object. 이렇게 DIRECT는 direct, direct 발음이 2가지거든요. 어쨌든 간접 목적어는 주로 사람, 직접 목적어는 비사람, 사람이 아닌 뭐 사물 같은 거 이런 게 잘 나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 사물 잘 나옵니다. 4형식. 그 다음 목적어 나오면 3형식이라고 했죠. 근데 보어가 나오면 2형식이잖아요. 둘 다 나와서 합쳐야 되는 거니까 5형식. 목적어 3형식, 보어는 2형식. 목적 보어가 나오면 3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이거 5형식 문장 이런 구조구나. 참고하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이 보어는 그냥 주격 보어는 SC도 괜찮은데 C로 많이 표기하고요. 근데 목적어에 해당되는 목적 보어는 그냥 C가 아니라 이 object complement라고 해서 OC라고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건 그냥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십시오. 어쨌든 목적어, 목적 보어까지 나오면 5형식. 그리고 수식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부사, 그 다음에 부사구, 그 다음에 부사절 이런 걸 수식어라고 해요. 이 부사구는 상당수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전명구, 전치사구 같은 말이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대명사 전명구. 다른 말로 전치사구. 이러한 전명구가 부사구인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명구가 전부 다 부사구는 아니지만 전명구인 상태로 사용하다 보면 전명구 부사구로 쓰였구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사, 부사구, 부사절. 이러한 수식어는 modify M 수식어는 이 문장 어디에 오든 몇 개가 오든 상관없이 다 빼요. 수식어는 5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몇 개가 오든 어디에 오든 다 빼고
이렇게 주어 동사 1형식 보호는 2형식 목적어 3형식 목적어 2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4형식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오면 그러면 5형식 또 이것도 참고해요. 목적어를 A라고 보고 목적 보호를 B라고 보면 이 목적어랑 목적 보호는 같은 사람, 같은 사물, 같은 상태여야 여기를 보호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호니까 목적 보호라 부르고 얘는 주격 보호라 부르겠죠. 이거는 참고. 오늘 진짜 해야 되는 건 이거부터죠. 1형식 동사 중에서 다른 건 됐고 야 이건 챙겨라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카운트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계산하다, 그 다음에 세다 이런 뜻만 딱 떠오르죠. 근데 이 카운트가 1형식으로 쓰일 때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카운트가 3형식 막 이렇게 쓰일 때 간주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다, 세다 하나의 의미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동사가 다양한 형식, 다양한 뜻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중에 1형식으로 사용되면 중요하다, 두라는 거 하다잖아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이 레벨이 없잖아요. 그런데 두가 1형식으로 쓰이면 그것을 하다 3형식 말고 1형식으로 쓰이면 그걸로 충분해, 충분하다, fit은 딱 맞다, 매러 중요하다, pay 돈이 되다, 수지 맞다, 이익이 되다. 토크는 말하다 말고 다 된다,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 톡이 돈이라는 게 말을 해. 그 얘기는 돈이면 다 돼, 돈이 영향을 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work 정말 뭐 좋은 뜻은 아니지만 work은 일하다 의미도 있고 일해서 어떤 걸 만들어내다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1형 쓰였을 때 작동하다 이 약은 효과가 있네, 효과가 있다. work이 일하다 말고 명사일 때 일작품, 동사일 때 일하다 말고 작용하다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미를 좀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가치가 있는 동사들이라는 거죠. 1형식으로 쓰였을 때 보세요.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의 첫 번째 첫인상은 정말 중요해라는 뜻인데 그냥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잖아요. 얘는 부사니까 수식어 M 빼고요.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거니까 수식은 다 빼고 1형식이죠. 그러면 아래쪽에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count를 비동사 important 중요하다로 썼는데 이건 형식이 좀 달라요. 뜻은 같아도. 얘가 주어가 되겠고 얘가 동사가 되겠고 얘는 부사니까 수식어. 근데 첫인상이 중요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보어가 되겠죠. 첫인상 중요해. 같잖아요. 중요한 같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보어라 보면 얘는 2형식. 얘는 주어 동사 1형식밖에 안 되는 이런 의미로 1형식으로 쓰였을 때 count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얘가 주어, 얘 동사밖에 없잖아요. 주어 동사밖에 없으니까 1형식. 그러면 두가 하다가 아니라 어떤 책이든 다 충분해, 어떤 책이든 다 좋아 이렇게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가 1형식으로 쓰이면 하다가 아니라 좋다, 충분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 이걸 좀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주어, 그 다음 얘가 동사, 얘가 보어죠. 이 책이 좋은 거니까, 이 책이 충분한 거니까, 이 책이 훌륭한 거니까 야 어느 책이든 괜찮아, 책이면 다 돼. 이 표현을 이렇게 1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주어 동사는 1형식, 보어가 나오면 2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두가 1형식으로 쓰면 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추가하시라고요. 아래쪽에 모든 게 딱 맞아, 야 어떻게 딱 떨어지냐 이런 개념인데 주어 동사니까 1형식이죠. 마찬가지로 얘는 주어 동사 이걸 풀었으면 요게 보어, 어떤 것이든 충분해, 어떤 것이든 딱 맞아 라는 뜻인데 어쨌든 보어가 있으니까 2형식. 요 fit이라는 게 1형식으로 쓰이면 딱 맞다. fit은 끼우다, 장착하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어디에 알맞다 의미도 있고요. 어쨌든 딱 맞다 요렇게 1형식으로 쓸 때 fit이 딱 맞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건 많이 봤죠. It doesn't matter. 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not은 뺀다고 했고요. 얘는 주어, 얘는 동사, 주어 동사만 있으니까 1형식. 그 다음 이걸 풀었으면 얘가 주어, not은 빼면 되겠고 동사, 얘가 그것이 중요한 상태에 있는 거니까 A가 B, 중요한 상태야. 그래서 A, B는 같은 상태야. 그래서 B는 같으면 보어. 그래서 얘는 2형식, 얘는 1형식. 어쨌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사의 뜻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지금 7개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요 7개는 우리가 좀 외워두자고요. pay, 돈이 된다. 수지 맞다. 이거 이로운 것이다. 교육은 돈이 돼. 교육은 수지 맞지. 교육은 나중에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다 돈이 다 돼. 이거 이로운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어쨌든 주어 동사니까 일형식의 pay라고 하는 게 이로운 것이다, 수지 맞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교육이 주어, 만들다 동사,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다, 무엇을 만들다, 목적어를 만들다, 삼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요 pay가 make a profit, 이익이 돼, 수익, 이익을 만들어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make라고 하는 게 되다라고 하는 become의 의미도 있어요. 이 make가 하다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make를 become의 의미로 본다면 그러면 교육은 된다. 교육은 뭐가 된다? 바로 보어. 이 수익이 된다. 이 교육은 수익이다. 교육을 A, 수익을 B, 이익을 B, A, B는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다로 보면 이 목적어를 만드는 거니까 삼형식으로 보면 되겠고 이 make를 만들다로 보지 않고 make는 become 되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은 이익이 된다로 보면 이 주어가 보어가 되는 거니까 같은 상태여서 요거를 C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이 레벨이 마지막 레벨이잖아요. 이 강의를 통해서 고 1, 2, 3, 10레벨, 11레벨, 고3, 12레벨까지 다 통하는 정말 마지막 문법 개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문장을 보고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길러라. 꼭 이 언어가 선생님이 강의한 대로 이렇게만 이 형식으로만 써요. 이렇게 못 박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좀 저보다 더 넓게 폭넓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판단하면 이 형식도 가능해요. 선생님마다 강사마다 다 생각이나 달라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럴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머니톡 주어 동사 돈이면 다 돼. 아이고 안 좋죠. 이런 건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주어 동사 이런 식의 톡이 근데 사실 말하다라고 해도 야 돈이 다 말해. 이것도 좀 통하지 않나요? 야 돈이면 다 돼.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 톡이 이 의미도 비슷해요. 야 돈이 효과가 있어. 돈이 영향력을 미쳐라는 거니까 이 톡은 효과가 있으란 이런 의미로 봐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톡이 말하다 말고 다 된다, 효과가 있다,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계획은 효과가 없었어. 작동하지 않았어. 야 그 계획 망했어. 효과가 없었어. 작동하지 않았어 할 때 워기 일하다 말고 작동하다, 효과, 효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일형식일 때. 됐죠? 그래서 얘는 주어, 그 다음에 얘가 효과가 있는 거니까 보어. 이 낫은 빼라고 했잖아요. 시제는 현재라고 보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 계획이 효과 있는 계획이니까 주어가 A가 B 같은 효과 있는 상태야. 그러면 B는 이렇게 보어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얘는 이 형식 되겠네. 참고로 낫은 부사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수식어. 낫의 품사가 뭐니라고 물으면 부사요. 낫의 문장 성분이 뭐냐고 문장 성분은 주어, 보어, 목적어, 어로 끝나요. 낫의 품사는 부사. 낫의 문장 성분은 뭐니라고 물으면 그러면 수식어요라고 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일형식과 좀 관련된 문장에서 문장의 주어가 there 또는 here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몰랐다면 외우세요. here과 there, 여기에, 저기에. 얘는요, 부사예요, 부사. 따라서 주어라고 하는 건 이 강의에 처음에 설명했듯이 명사와 대명사가 주어로 되는 거예요. 명사와 대명사가 아닌 건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는데 이 부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장을. 주어처럼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해서 얘를 유도 부사라고 해요. 원래 here과 there는 부사니까 주어가 안 되는데 문장 제일 앞에 쓰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듯이 뭔가 내가 주어로서 문장을 유도해낸다란 의미를 가지는 그런 용어로서 이러한 here과 there를 유도 부사라고 하고 사실은 얘가 주어처럼 보이지만 부사니까 주어 역할을 못하죠. 부사니까 수식어인가 이렇게 수식어인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러면 이런 구조에 뒤에 주어가 나올 텐데 그 주어가 명사일 때는 동사, 주어 이런 순서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here과 there 얘가 부사니까 뒤쪽에 주어가 나올 텐데 주어는 명사, 대명사가 주어잖아요. 뒤에 대명사가 주어일 때는 이렇게 주어, 동사. 명사가 주어일 때는 동사, 주어. 순서를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얘가 명사니까 train,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이런 순서를 썼고 얘는 대명사니까 주어 동사 요렇게 쓰겠구나. 이거 아니야. 명사일 때 동사 주어, 대명사 주어일 때는 주어 동사 쓰는 거죠. 이것도 가만히 보면 얘가 명사잖아요. 그래서 동사 주어로 쓴 거예요. time이 명사 주어기 때문에 no time was가 아니라 was no time 동사 주어 이런 순서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밖에 없으니까 전명구는 수식어라고 했잖아요. 전명구는 수식어. 그러니까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얘는 다 부사니까 수식어.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거니까 일형식에서 here과 there로 시작했을 때 here과 there이 주어가 아니라 뒤에 주어가 나올 텐데 명사가 주어일 때는 동사 주어 순서로 쓰시고 그걸 도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명사가 주어로 나오면 대명사 주어 동사 이런 순서로 써야 되니까 순서를 좀 조심하세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인데요. 학생들이 제가 그 5형식 구분할 때 수식을 그렇게 많이 힘겨워해요. 문장 뒤쪽에 시간이나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건 뭐예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은데 그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일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every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every, last, next, that, this 다음에 어떠한 거리나 방법이나 시간 명사가 나와요. 우리 맨날 쓰는 거 every Sunday, every Sunday. 그 다음에 last Sunday, next Sunday, 그 다음 this Sunday 이거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건 Sunday 우리가 배운 건 요일 앞에 전치사 on을 써야지 잘했어요. 요일 앞에 on 전치사 쓰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간 앞에 거리, 방법, 시간, 명사 앞에 요 자리에 이렇게 every, last, next, that, this 이런 단어가 여기에 나오면 이 전치사를 빼고 쓰는 게 원칙이에요. 이 전치사를 빼고 쓰는 거. 그래서 매일 밤 이 약이 와 효과가 있더라. 잘 들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night이니까 이 night은 at night이라고 해서 at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매일 밤이래. every가 여기 들어와서 every. 그러면 at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at이 없는 얘가 답이야. 얘는 안 돼.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외웠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왜 여기 at이 없지? 그게 이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Sunday니까 오늘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얘가 답이에요? 얘가 왜 답이냐? 얘는 앞에 last 때문에 그래요. 요 시간 또는 방법 명사 앞에 every, last, next, that, this 하면 지난주, 다음주, 그 다음 이번 주 일요일 할 때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 요게 있는 전치사를 쓰지 않고 요게 답이라는 거 요게 답. 쓰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런 표현이 거리, 방법, 시간 앞에 적히면 그러면 전치사를 빼고 쓰는 게 문법이니까 조심하세요. 이제 이 부분이죠. 그리고 얘는 수식어잖아요. 사실은 at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니까 수식어예요.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 여기에 at이 없으니까 여기에 on이 없으니까 이건 뭐예요? 주어예요? 보어예요? 목적어예요? 뭐예요? 이러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at, 여기에 on이 있는 거니까 전명구니까 수식어에 속하는 거예요. 수식어. 그래서 문장 끝부분에 장방시, 문장 끝부분에 장소, 방법, 시간은 전치사가 없어도 전치사가 빠진 전명구여서 부사구여서 전명구가 부사구니까 많이 쓰는 거니까 수식어인 경우가 많아요. 문장 끝에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을 줄여서 장방시라고 하는데 그러한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은 문장 끝에 있는 것들은 수식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죠. 원래 way는 방향, 방법일 때 이렇게 in을 쓰는데 일로 와, this way 이렇게 해서 come this way 이렇게 쓰지 come, 그 다음에 in this way 이렇게는 잘 안 써요. 그래서 in이 빠진 게 맞다라는 거. 근데 보세요. solve, 그 다음에 또 그걸 풀었어. I solve it. 그 다음에 풀었어. 그 다음에 in this way. 내가 이런 식으로 풀었지. 이렇게 해서 in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this가 있으면 시간일 때는 빼는 경우가 거의 지배적인데 방법일 때는 이렇게 in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in을 안 쓰고 do it, 그 다음에 in을 안 넣어 this way,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in을 생략하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do in이 아니라 do it. 야, 그것을 이렇게 해라고 할 때 요 this가 있으니까 in을 빼 이런 사람도 있고 in this way, do it in this way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일 때는 요건 안 쓰는데 이렇게 쓰고 안 쓰고 이런 양쪽의 면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언어잖아요. 사람이 다 다양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자꾸 문장을 보다 보면, 아,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저렇게 쓰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거리와 방법과 시간 앞에 every, last, next, that, this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전치사를 빼고 쓰는 경우가 원칙이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정리할 내용들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일형식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가 일형식이고 그 다음에 수식어는 아무리 많아도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형식에서 조심을 해야 될 아까 우리 몇 가지 동사가 있었죠? 요 동사들 얘는 뜻을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암기해 놓고 그리고 문장의 순서 요거 좀 조심해라. here과 there로 시작하면 주어 동사 동사 주어 그렇게 순서를 두 가지 쓰는데 명사 주어일 때는 동사 주어를 쓰고 here과 there 다음에 대명사가 주어일 때는 대명사 주어 동사 이런 순서로 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했던 이 거리나 방법, 시간 앞에 명사 앞에 every, last, next, that, this가 있으면 전치사를 빼고 쓰는 게 원칙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